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유시화 시인의 산문집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유시화 작가가 자신이 인도를 여행했던 에피소드,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의 경험, 그리고 인도에서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런 거를 산문 한 편 한 편에다가 앞단에다가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5개에서 7개 정도의 한 편 한 편의 에세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에세이 한 편 한 편들이 모여서 이 책 한 권이 될 텐데요. 이 책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 그러면 좋은 일로 보이잖아요. 또는 어떤 회사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나쁜 일로 보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좋거나 나쁘거나라고 우리가 딱 고정관념으로 결정짓기 쉽지만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나쁜 상사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일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 다른 일 쪽에서 오히려 더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일 속에서 어떤 또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예측해서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혹시 거기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상처받는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거를 헤쳐가는 과정에서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알고 보면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성장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어떤 에세이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쓰고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인도에서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좀 써놓고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를 전반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몇십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얘기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볼게요. 1의 5장을 보면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마라.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썼냐 하면 책을 이야기 사례는 피아니스트 머레이 페라이어 사례를 좀 씁니다. 쓰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도출을 하는데요. 이 머레이 페라이어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악보에 손을 베어서 손가락을 다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뒀다가 계속 덧치고 번지고 이렇게 고름나고 해가지고 완전히 손가락 뼈에 변형이 갈 정도로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잖아요.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피아니스트에게는 아주 나쁜 일이 되는데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피아노를 잠시 못 치던 틈에서 피아노에 대해서 더 생각할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곡가는 이걸 작곡할 때 어떤 생각으로 작곡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더 폭넓은 견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손가락이 어느 정도 치료되었을 때 피아노를 접하는 자신의 모습은 다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베었을 때 처음에는 나쁜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손가락을 베어서 잠깐의 치료 기간, 휴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를 전해요. 그러면서 의미를 전하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조금 써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상처에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 오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그냥 그 상처를 고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상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상처가 나를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이끄는 게 바로 고통이고 상처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인생에서 폭풍우가 일어난다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빗속에서 내가 어떻게 춤을 출 건가? 이거를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즐거움의 상황이나 괴로움의 상황에서 어느 상황이든 그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주도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리고 1회 6장에 보면 시는 꾸불꾸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그래요. 그 꾸불꾸불한 글씨라는 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라든가 시련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걸 통해서 삶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사례가 나와요. 엷은 암소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수행자와 수도승이 어느 마을을 지나니까 한 가족이 이제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농사도 엄청 가난하게 사는데 이제 재산이라고는 늙은 암소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암소가 이제 젖을 짜주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우유를 먹고 치즈를 만들어 먹고 조금 남으면 이제 마을에 가서 식량과 바꿔 먹고 해요. 이제 그런데 이 수도승이 몰래 그 암소를 이제 절벽에다가 밀어버려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그 암소가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엄청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잘 살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한테는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암소에 의지해서 겨우 굶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묘목도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소가 죽은 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훨씬 더 의미 있게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이 꾸불꾸불한 글씨라는 건 이제 암소가 떨어져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꾸불꾸불한 글씨. 근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절망하고 그러고 있었다면 나쁜 일이 되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약초도 심고 그 약초도 내다 팔고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농사를 짓는 노력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암소가 있었을 때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은 전반에 걸쳐서 이런 얘기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 더 보면 사회 일장을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길을 가든 그 길과 하나가 되라 이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어떤 사물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니야. 이것도 내가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닌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나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 속에서 전부 다 나와 비슷한 유사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다, 저것도 나다, 이렇게. 그래서 한 명의 구도자는 참나를 찾아 길을 나섰다. 그의 눈에는 마주치는 모든 것이 그 자신이었다. 코끼리도 자신이고, 코끼리 위에 타고 가는 원숭이도, 원숭이를 보고 소리 지르는 앵무새도, 그 앵무새를 얻기 위해 얹고 가는 사람도 자신이었다. 산이든 강이든 들판에서든 자신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것도 나이다, 저것도 나이다라고 세상 끝까지 확인해 나가다 보니
자신이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머리를 젖히고 별들을 향해 웃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임을 확고하게 긍정함으로써 무엇이 참나인지 안 것이다. 이것도 이런 얘기를 설명할 때 이제 구도자의 참나 찾기라는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지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도자 얘기를 들어서 사물을 보면서 내가 아닌 하나하나를 다 부정해 가면서 참된 나를 찾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모든 사물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참된 나를 찾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사회 일장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과 하나가 되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이제 아까 앞에서 이렇게 목차를 봤지만 이 목차 하나하나가 다 이런 식이에요. 본인의 젊었을 때 경험, 이제 유시화 작가도 보면 젊었을 때 아주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학교도 공부도 좀 수업도 많이 빼먹고 여행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지금 젊은이와는 아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가야 할 원래 이제 스탠더드 같은 길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본인의 경험,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자신이 인도에서 여행했던 에피소드, 이런 거를 들어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지금 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삶의 해법, 지금의 절망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 또는 글쓰기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